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수와 우리가 이제 옥돌 숫자라 그러죠. 옥돌 숫자는 이제 성묘획수로 12획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그라자도 이제 12획이 됩니다. 옥돌 숫자는 이제 구수록변이기 때문에 옥편으로는 11획이지만은 성묘학으로는 이제 임금왕자를 구수록변이 돼서 오획으로 보니까 12획이 됩니다. 또 옥돌 숫자는 이제 금오행을 이제 가진 한자예요. 그리고 이게 말그라자, 바르라자는 이제 화오행을 가진 한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름을 짓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자상으로 금오행, 화오행, 뭐 수오행, 화오행, 금오행, 목오행을 가지고 상극이 되는 이제 한자로 이름을 이제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주 이제 특별한 이제 사주를 빼놓고 나서는 이렇게 지금 전수화처럼 금이라든지 화가 동일하게 좋은 균이 되는 사주는 이제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특수격, 식신, 제살격 사주라 그래서 화도 좋고 금도 좋고 이런 사주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극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금이라든지 화, 그다음에 이제 화가 뭐 수라든지 화, 뭐 토라든지 수, 금이나 목 이런 식으로 서로 상극이 되는 오행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런 사주는 똑같이 필요한 사주는 흔치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피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 전수 옥돌 숫자가 금오행이고 말그라자가 화오행이라는 화용을 가진 한자를 강조하냐면은 이름을 짓는 경우에 있어서 자원외, 사주, 희용신 장명법이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짓는 경우에 사주를 무시하고 내 사주에, 자녀 사주에, 남편 사주에, 본인 사주에 나쁜 기운이 들어가서 이름을 짓는 것은 이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한번 좀 보죠. 자, 인밀간이 이제 닭띠월에 태어나서 금수 기운이 좀 강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주에 이제 금오행이나 금오행, 이제 수오행, 금오행, 수오행, 그다음에 이제 습토오행은 사주에 이제 나쁜 기운이 돼요. 그럼 옥돌 숫자는 이제 금오행을 가진 한자로서 사주에 나쁜 기운을 가진 이제 한자가 기본적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은 이제 목오행, 목오행, 이제 화오행이 좋은 기운이 되니까 아까 이제 말그라자 있지 않습니까? 말그라자, 바르라자, 우아라자는 이 말그라자는 화오행을 가진 한자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사주인데 옥돌 숫자는 금으로서 사주에 나쁘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번 이 사주는 이제 목이나 화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색깔상으로는 이제 붉은색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즉 개띠생은 사주 희용신과 관계없이 붉은색은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이 사주의 좋은 색깔은 목이 좋으니까 청색, 녹색, 하늘색이 되는 거고요. 청색, 녹색, 하늘색. 그 다음에 원래 화오행이 좋지만은 개띠생이기 때문에 붉은색은 무조건 나쁘다. 그 다음에 숫자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화번호나 비밀번호 만들 때 목이니까 38이고 화니까 27이 사주의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장을 파는 데는 이제 나무 도장이나 이제 뿔 도장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개띠생이니까 이제 잠자는 머리 방향은 남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운세가 좋아지고, 다섯 번째 개띠생이기 때문에 남쪽 방향이 벽으로 막혀져 있는 집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신생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남쪽 방향이 벽으로 막혀져 있는 가게가 좋고, 사무실이 좋고, 내 집이 좋고, 뭐 동북쪽 방향으로 가게문이 나 있으면 뜨내기 단골이 많이 오고, 서쪽 방향으로 이제 가게문이 나 있으면 뜨내기 손님이 많이 온다.
뭐 이런 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죠. 신일간이 닭띠월에 태어나서 금토 기운이 상당히 강한 사주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사주의 좋은 기운은 이제 목이라 화라든지 수오행이 사주에 좋게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옥돌 숫자는 금을 가진 한자로 사주에 좋지 않고, 자, 거기에 있는 수호할 때 말그라 바를 한자는 화우행을 가진 한자로 사주에 좋습니다. 가끔 이 말그라자라 그러니까 이게 물과 연관이 돼 있어서 수호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나? 있을 수는 없는데 아마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화수가 좋으니까, 그런데 색깔상으로 개띠생이니까 붉은색은 무조건 나쁘다. 이 사주의 운세를 좋게 하는 색깔은 청색, 녹색, 하늘색이 좋고 검정색, 보라색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검정색, 보라색은 이 아이 사주의 제살 색상이 되니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세를 좋게 하는 숫자는 이제 38, 그 다음에 27, 162 행운의 숫자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번호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장을 만들 때는 이제 목오이니까 나무 도장, 그 다음에 화니까 이제 뿔 도장, 그 다음에 수니까 이제 물소뿔 도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무 도장은 길게 파고 뿔 도장 무소뿔 도장은 초소체가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이제 남쪽 방향이 벽으로 막혀져 있는, 즉 집이 좋다. 뭐 북쪽 방향이나 서쪽 방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게문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가게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 동북 방향으로 가게문이 나 있으면은 재물은 단골이 많이 들어오고, 서쪽 방향으로 가게문이 있으면은 이제 뜨내기 손님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타 이런 개운법에 관해서는 이제 개띠 개운법에 관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참조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주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전수화라는 이름이 이제 한자 수리 획수상 기타 부분으로 좋은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 이제 뭐 곡객 성묘학으로도 좋은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주역 성묘학으로도 이렇게 좋은지 연속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서 혹시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 주소, 가게 주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이제 가라미로 장명철학 원장님이 이제 무료 상담한다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구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 신승호에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정 원장님과 이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뭐 무료 이름풀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이 과연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은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데, 가입하자마자 바로 질문하시면 한자 사주 수리 성묘와 한 개로만 감정해 드리고, 5번 방문하시면은 우수 회원이 돼서 총 7개 성묘로 무료 감정을 해 드립니다. 이사, 결혼, 대일, 개업, 대기는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회원은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정도 방문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특별 회원으로 등업이 됩니다. 뭐 1시간 내 50번 방문해도 됩니다. 신생아, 장명, 사주궁합, 태길 궁금하신 분들은 남원장명처럼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수화라는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짓는데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주에 맞는 한자 이름을 줘야 된다. 자원행 성묘학, 사주 성묘학, 시용신 장명법이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수화 이름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옥돌 숫자, 말글 하자. 옥돌 숫자는 이제 금오행을 가진 한자고, 말글 하자는 자오행상 화오행을 가진 한자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주를 보고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발음오행 획수명 설명해 드렸고, 이제 발음오행 전시 여자 이제 장명이 가능한 한글 이름을 이제 이렇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름을 짓는 경우에 이제 세 번째 시간 분파나 폐명이 되는 이름으로 이제 지어서는 안 된다. 전수화라는 이름은 이제 분파나 폐명이 되는 이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숫자가 좌우로, 아자가 좌우로 갈라지는데 전자가 좌우로 갈라지는 한자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뭐 혹시 이제 성과 이름이 모두 이제 좌우로 갈라지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에는 뭐 이게 전수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손수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홍수화 이렇게 됐으면은 홍자도 한자가 좌우로, 숫자도 좌우로, 아자도 좌우로 갈라지니까 분파라 그러고, 뭐 손시성에 이렇게 또 좌우로 갈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시 뭐 이런 정시도 뭐 이제 나래름 정시겠죠. 기본적으로들 그런 정시들은 성 자체가 좌우로 갈라지니까 뭐 수아 이런 것처럼 이제 모두 좌우로 갈라진 한자를 쓰면 안 되는데, 전수화라는 이름은 이제 분파나 폐명이 되지 않은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불용 한자, 그다음에 옥돌 숫자, 말글 한자는 이제 불용 한자는 아니에요. 이름에 이제 쓰지 않는 이제 한자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이름에 쓰지 않는 한자를 뭐 일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런 한자가 있겠죠. 뭐 서울경자, 허용심 많고 여자는 재혼임이 강하다. 벼슬경자, 남자는 무난하지만은 여자는 부분이 고독하고 애정 문제로 고민이 좀 많다든지. 그 다음에 뿌리근자, 신체 허약하고 부모덕이 없으며 자녀운이 매우 나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을연자라든지 연두건연자 이런 것도 이제 부부와 자녀운이 이렇게 나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꽃뿌리 영자라든지 이런 한자들, 그 다음에 휘자, 성품이 강해 모든 일 실수가 많다. 뭐 구수록제건 이제 불용 한자고요. 어질 양자, 뭐 제자도 이제 불용 한자가 좀 있을 제자, 구설, 관자서, 구조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자, 주자도 부분이 좋지 않고 구술 주자죠. 애정 문제는 고민이 많다. 진짜죠. 이거는 이제 진압할 진짜, 진정할 진짜, 부모독이 없고 중년에 잔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호경호자, 재물을 좀 모으기 어렵다. 뭐 시자 이런 것도 이제 불용 한자가 되고, 화자도 이제 불용 한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한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에 쓰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 상호, 집 주소, 가게 주소가 좋은지는 대구에 있는 가람이로 장명철학관 원장님이 무료 상담한다 그러니까 한번 문자를 한번 보내줘. 이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드리면은 뭐 순차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린다 그럽니다. 자, 자원행 여부, 위에 있는 세 개 사주 모두 이제 옥돌 숫자는 금오행 갖고 있는 한자로서 사주에 나쁘다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액수가 좋은지 여부, 우리 수리액수 한번 계산법 따져보죠. 자, 받전자가 5핵이고요. 자, 옥돌 숫자가 12핵이고, 그 다음에 말글 아자가 이제 12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상 기lum을 따질 때 초년운세, 즉 원격은 숫자하고 아자를 합쳐가지고 이제 초년이 돼요. 그러니까 24로서 24수는 이제 길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년운세는 성 5핵하고 첫 번째 이름을 합치게 되는 숫자를 말하는 17핵으로서 좋게 작용하겠고요. 중년운세는 이제 전하고 성씨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름 합친 겁니다. 그래서 17핵으로 좋게 작용하고요. 말년운세는 성과 이름 획수를 모두 합쳐요. 그 다도하면 29핵이 되거든요. 29핵도 좋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을 짓는 경우에 초년, 장년, 중년, 말년,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즉 사격, 성명확상
그다음에 80일 수리상으로 이제 좋은 4개 모두 이제 좋은 이름을 장명해야 되는데요. 수리를 이제 만드는 이제 초년, 장년, 중년, 말년 계산법은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숫자하고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 수아를 합친 게 초년운이고요. 성시 장년운세는 성시 정시 전시선 5액과 숫자를 두 개 합친 게 17액이 장년운세고, 중년운세는 성시 획수와 아자 두 번째 이름 액수 합친 17액이 이제 중년운세가 되고요. 말년운세는 성과 이름을 모두 합친 게 말년운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는 좋습니다. 출세격, 축제운으로 좋다. 장년은 17액은 용진격, 창다운으로 좋다. 근면성실한 사람으로 안정대삼을 누리게 된다. 수리상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년은 17액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로 부지런한 노력을 기울이는 근면성실한 사람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다. 말년운세는 29액입니다. 성공격이다. 그 다음에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오르게 되며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수아라는 이름을 한자 사조 수리성묘로 이제 감정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옥돌 숫자는 이제 그 모행으로 사주에 좋지 않으니까 전수아라는 이름은 사주에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원오행을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삼원오행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참고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삼원오행을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이 5핵이고요. 그다음에 수가 12핵이고 아가 이제 12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전 옥돌 숫자가 12핵이고 맑은 아자가 10핵이라 했으니까 삼원오행은 전성 자체는 5핵이니까 토가 돼요. 1, 2, 2는 목, 3, 4는 화, 5, 6은 토, 7, 8은 금, 그 다음에 9, 0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가 되니까 5는 이제 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하고 수를 합치면 17액이 되거든요. 17액은 여기 이제 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하고 하를 합치면 24가 되는데 4는 끝수는 따지니까 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삼원오행 상으로 전수화라는 이름은 토금화로 상기되는 이제 좋지 않은 이름이 됩니다만은 삼원오행은 좀 이제 좋으면 좋고 나빠도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참고상으로 보시면 좀 되겠고요. 물론 이제 좋은 게 좋겠죠. 네. 자, 주역계를 이제 계산하는 이제 방법은 상괴, 주역계 상괴는 모두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화할 때 다 합치면 29액이 되거든요. 29액을 이제 8로 나누면 5가 되고 이제 손괴가 되고요. 합계는 수화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24가 되니까 이제 8로 나누면은 이제 8이 되니까요. 곤괴가 되겠죠. 그래서 58은 우리가 이제 주역계상으로 58은 그래서 이제 58이 되면 이제 풍지관계가 되니까 이제 주역계상으로는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곡획성묘하고 이제 좋은 이름인지 뭐 이제 주역계상으로 이제 좋은 이름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구 수맥초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르무사 양명철학관 원장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료 이름풀이, 이사특일, 결혼특일, 개업특일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무료 이름풀이는 일반에 오는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 한 개 성묘를 감정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우수회원 5번 방문하시면은 7개 성묘로 무료 이름풀이를 해드리고요. 이사특일, 결혼특일, 개업특일은 총 이제 특별회원만 해드리는데 50번 정도 이제 방문하시고 글 몇 개 쓰셔야 특별회원 됩니다.
신생아 장명 사주궁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곡획 성명학 또 주역 성명학으로 좋은지 여부를 감정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장명 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전수화라고 하는 이제 옥돌 숫자, 맑을 한자. 이제 옥돌 숫자는 이제 그 모양을 가진 한자고 맑을 한자는 이제 화형을 가진 한자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 때는 사주를 보고 반드시 장명해야 된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사주를 이제 풀이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주를 이제 풀이해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사주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일주가 이제 닭띠월에 태어나서 토금기운이 아주 이제 강한 사주가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경우에는 이제 화오행, 그다음에 목오행, 이제 수오행이 사주에 좋은 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맑을 한자, 그 맑을 한자는 이제 화형을 가진 한자로 사주에 좋은 균이 되겠고요. 토오행이라든지 이제 금오행은 이제 나쁜 기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돌 숫자는 금오행을 가진 한자로서 이제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의 이제 행운의 숫자는 자 38, 27, 50이 됩니다. 38, 27이 이제 16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비밀번호라든지 전화번호를 이제 만들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색깔은 이제 청색, 녹색, 하늘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정색, 보라색이 좋습니다. 원래 화가 좋으면은 붉은색이 원래 좋아야 되는데 개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희용신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개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이 제일 나쁩니다. 반대로 이제 제살 색깔, 검정색, 보라색은 이제 제살 색상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이제 도장을 이제 파는 경우에는 이제 이 목이니까 나무 도장, 그다음에 화니까 뿔 도장, 이제 수니까 이제 물소 뿔 도장이 새기면 되겠습니다. 서체는 이제 뿔 도장, 물소 뿔 도장은 이제 초소체가 되겠고요. 나무 도장은 이제 길게 파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띠생이니까 남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운세가 좋아지고요. 다섯 번째 남쪽 방향이 이제 벽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집이나 사무실, 가게문이 좋고요. 뭐 서쪽 방, 북쪽 방에 현관문이 있으면 좋고 서쪽은 무난하고요. 뭐 가게문을 정하는 경우에 동북 방향으로 가게문이 있으면 단골이 많이 오고, 서쪽 방향으로 가게문이 있으면 이제 뜨내기 손님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런 것도 이 개헌법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수화라는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밭전자거든요. 전자는 이제 12핵이다. 그래서 이건 음이고 맑을 한자는 10의 음이 돼서 획수명상 양음음으로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 역사를 따질 때 1, 3, 5, 7, 9는 구획은 홀수니까 양이고요. 그 다음에 2, 4, 6, 8, 10은 짝수니까 음이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름을 지을 때 음과 양이 이제 골고루 들어간 이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양양으로 모두 홀수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이름들은 이제 획수명상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시가 5핵인데 뭐 이름으로 뭐 9획, 599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두 이제 홀수 이루어지게 되면은 인생 풍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음 오행상 이제 상생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시성은 이제
저는 금금토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음령을 따질 때 시읒, 지읒, 치읒은 시읒, 지읒, 치읒은 이제 음용오행상 금이고요. 이응 이제 시읒자는 이제 토가 되고, 니은, 디귿, 미을, 티귿자는 이제 화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 이제 비읍, 이제 피읍자는 이제 수가 되고, 기역, 키역, 쌍기역은 이제 목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성의 전수와는 시읒, 치읒이니까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이제 시읒, 치읒이니까 금이 되고, 이응, 히읗은 이제 토가 돼서, 이거는 이제 초성만, 즉 첫머리 글자만 고려했을 때 금금토로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름을 지금 짓는 이제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시성에 이제 장명이 가능한 이름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는 이제 지읒이니까요. 지읒이니까 첫머리 글자는 지읒이니까 이제 그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 받침이 있어요. 이거는 니은, 디귿, 니은은 화오행입니다. 그래서 초성이나 종성이나 그 초성 첫머리 글자나 니은처럼 이제 받침을 고려해서 어느 쪽으로 상생이 되면 좋은 이름,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역, 키역, 쌍기역은 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미을, 티귿은 이제 화오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응, 히읗은 토오행, 그 다음에 시읒, 지읒, 치읒은 이제 금오행,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은 이제 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은교, 그러니까 전은하, 뭐 전은채는 이해가 되는데 전은교, 가끔 보면 전은교, 현교, 뭐 현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금자 맞아요. 토자, 금토 교니까 목인데 니은 받침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금, 토, 화목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성에는 이응, 히읗자로 시작한 이름이 장명이 가능합니다. 뭐 전은에는 금토토, 전은서는 금토금, 전에서도 금토금, 전예솔이 금토금, 전예슬이 금토금, 이런 식으로. 전해리는 금토화, 전하솔이는 이제 금토금, 그다음에 전하은이는 금토토, 전하람은 이제 금토화, 전하리는 금토화, 전하나는 금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유한이는 금토토, 유솔이, 연소 전부 다 이런 게 장명이 가능한 이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 번째, 전시성에는 이제 시읒, 지읒, 치읒자로 시작한 이름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전소라 그러면은 전은 이제 금이고, 시읒, 지읒, 솔자는 또 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는 토니까 전소라, 소림이, 스라, 스령, 이런 이름들은 이제 금토로 상생이 되는 이름이고요. 솔비, 뭐 슬미, 이런 이름들은 이제 금토, 금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서연이, 전서와, 전세영이죠. 뭐 금토로 상생이 되는 전세희, 전세와, 전세임, 이런 이름들은 금토로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빈이 할 때 마찬가지로 수, 비는 이게 초성만 고려하는 겁니다. 첫머리 글자 그러면 지읒이니까 이제 금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읒이니까 숫자는 이제 금이 되겠고, 미음, 비읍, 피읍은 수라 그랬으니까 수빈이라는 이름은 금수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지아, 지안이, 지은이 다 마찬가지로 이제 금토로 상생이 되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갑자기 전 내용이 이렇게 뭐 지금 리원 이렇게 나오니까 가끔 이제 전시가 금이고 위자가 화고 원자가 토니까 금화토로 상극이 되는 이제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고요. 이 전시성에 니은 받침이 있어요. 전시성의 니은 받침과 이름이 첫머리 글자가 따지면은 토로 이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음용오행이나 발음, 그다음에 성씨에 따라서 장명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이름을 따질 때 첫머리 글자, 즉 전리원이처럼 첫머리 글자는 금, 화, 토로 상극이 되지만은 받침하고 성에 받침하고 이름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글자가 상생이 되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리원이라는 이름은 니은 받침과 니자 화, 그다음에 원자가 토가 이렇게 화화토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다영이 다의 다원이 전도윤이 뭐 전도윤씨 있죠. 전도희 도윤이 전루이루화 이런 이름들 또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제 민채 뭐 이런 이름들은 전제 민채 이런 이름들은 첫머리 글자만 따줘도 이게 금이고요. 민자는 이제 수고, 채자는 이제 금이니까 금토금으로 금수금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가영이라고 가영이 가영 이런 이름들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게 금목토 전가영은 이제 금목 토로 초성은 이제 첫머리 글자는 상극이 되는데요. 이제 받침을 고려하면은 전가영이는 이제 니은자는 화고 가자는 목이고 영자는 토예요. 그래서 이게 화목토라는 이제 음용에서 화목토는 좋은 기운이 됩니다. 여기서 화목은 상생이 되고 목하고 토가 극이 돼서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음용오행상 화목토는 발전성경법으로 좋은 이름이 되기 때문에 뭐 전시성에 정가영 가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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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규리처럼 뭐 전규리라는 이제 이름은 이제 화목화가 되겠죠. 이런 이름들은 이제 다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법 해명, 불용한자, 그 다음에 좌우 수류획수 계산법, 그 다음에 이제 곡획성명학으로 전수화가 좋은지 안 좋은지, 주역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무료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가게주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노 장명철학 원장님이 무료 전화 상담한다 그러니까 여기로 먼저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상담해 드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전화번호, 백성, 수맥 처방, 신수감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노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일반 회원은 한자 사조 수리성명학상 한 개로만 감정해 드리고요. 5번 방문하시면 우수회원이 되는데 총 7개 성명학으로 종합적으로 기lum을 감정해 드립니다.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상담하는데 특별회원이 되려고 하면 카페를 50번 정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생아 계몽 사중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수화라는 이름이 한자 사조 수리성묘학상으로 즉 전시성에 장명 가능한 한글 이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수화라는 이름이 곡획성묘화로 좋은지 주역성묘화로 좋은지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곡획성묘 계산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각 출생 연도마다 이제 선천생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무술년 선천생수는 이제 55가 됩니다. 그럼 작년에 태어났다. 작년 2017년은 이제 정유년생은 이제
4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가 이제 기해년이 되거든요. 2019년도의 기해년은 선천생수가 이제 30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름이 기륭을 따지는 학문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돌 숫자 이제 맑을 아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한자 획수,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성명 획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옥편 획수하고 곡획, 구부러진 숫자 획수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가 이제 5획인데 밭전자가 이제 5획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옥편 획수는 5획이고 곡획수가 6획이 돼가 11획이 나오는 거고요. 요 숫자는 옥돌 숫자는 옥편 획수가 11획인데 곡획수가 이제 15획이 돼서 26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맑을 아자는 이제 필획 그 원획수 한자 획수가 12획인데 곡획수가 14획이 돼 가지고 26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술년생은 이제 이걸 다 합치면 이제 118획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52에다가 이제 11을 더하면은 이제 63이 되겠죠. 63에 55를 더하면은 이제 118획으로 이제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술년생이 전수하라는 곡획으로만 이제 본 겁니다. 그러면은 목마른 용이 물을 얻었으니 입는 건 높으니 근심 걱정이 없다다. 적게 쌓아가지고 크게 이루니 마침내 큰 그릇을 이루다. 많은 사람 앞에 이루는 곳마다 권리가 있도다. 이름자가 이와 같은 얼씬소리 사회에 떨치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2017년 정유생은 이제 전수하, 똑같은 한자를 사용할 때 좋을까 나쁠까요? 그럼 63에다가 42를 이렇게 더해요. 왜냐하면 여기 전수화가 63이라 그랬으니까 2017년 전수화는 선천생수를 더하게 되면 이제 105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5도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정유생도 2011년생도 좋은 거고요. 내년도는 이제 30에다가 내년도 선천생수가 30이 되거든요. 30에 63을 더하면 이제 93이 돼요. 이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제 곡획은 한자 획수에다가 즉 선천생수 플러스 성씨하고 이름 획수의 한자 획수에다가 곡획수를 합한 것으로서 이름의 기륭을 따지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역 성명학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수하란 이름이 이제 주역상으로 좋을까 나쁠까요? 그래서 전이 5획이고 수가 10획이고 아자가 이제 12획이니까 천지비는 안 좋고 권위천 좋고 천풍구 나쁘고 천풍구 나쁘고 천지비 나쁘고 권위천 좋고 천풍구 나쁘고 천풍구 나쁘니까 전수하라는 이 한자 이름은 이제 이게 주역 한자 주역계로 봤을 때는 8개 가운데서 2개만 좋으므로 한자 수리 획수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2개 좋고 8개 나쁘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글로 한번 볼까요? 전수하라는 이름은 8, 10, 10, 1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수리도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뭐 4개 중에 2개는 좋아야 되는데 하나만 좋으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3개는 좀 나쁘고요. 주역계를 보면은 택지체 좋고 택지대 좋고 택기택 이게 택이택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8개 가운데서 6개가 좋거든요. 그럼 다 합치게 되면은 아까 한자 8개 가운데서 2개가 좋고 그러니까 16개 가운데서 8개만 좋으므로 이게 이제 전수하라고 하는 이름을 주역성명학으로 한글 주역성명학은 8 가운데 6개, 한자 주역계는 8 가운데 2개만 좋으므로 총 합쳐서 16개 가운데 8개만 좋으므로 조금 이제 좋은 주역성명학으로는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서, 가게 주소가 좋은지 무료 상담을 한다고. 대구에 있는 가라미노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그 내용을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1시간부터 순차적으로 상담해 드린다고 합니다. 전화를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어 수맥 처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노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요. 신생아 장면 사주궁합택일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무료 이름풀이는 일반 회원은 이제 한자 사주 수리성 한 개로만 감정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회원 5번 방문하시고 글 몇 개 쓰시면 우수회원이 되는데 총 7개 성명으로 감정해드리고, 이사택일, 결혼택일, 무료 개업택일은 특별회원만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카페 방문 50회 정도를 하고 글 몇 개 쓰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전수하라는 한자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성명학서 좋은지, 그 다음에 곡획 장명법으로 좋은지 하고 이제 간단하게 주역 성명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좀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제 감정해 보죠. 전수하라는 이름이 이제 주역 성명학, 즉 한자 주역 성명학과 한글 주역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하라는 이름을 이제 전이 5액이고 수가 12액이고 아가 12액이 되니까 수리로 24, 17, 17, 29가 돼요. 그러면 이제 초년은 천지비로 나쁘고, 중년은 건이천으로 좋은데, 중년은 이제 천풍구, 말년은 천풍구로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자 주역계상으로는 전수하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천지빈께 답답한 현실을 자포하지 말고 이렇게 현실의 기준을 두고 미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천지빈께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위천께는 좋아요. 기본적으로들 건실하고 바른 성품으로 높은 뜻을 갖고 노력하면 크게 성공을 한다. 그다음 30에서 50세도 이제 권위천께로 노력하면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천풍구 40세, 50세 이렇게 되면 천풍구께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음식조차 없으며 가정이 거해서 공초가가 된다. 억세고 허영이 많은 여자를 만나 부귀도 한순간이고 손님이 와도 부엌에 손님을 대접할 음식조차 없다. 천풍구께 55 천풍구께 인생 풍파가 상당히 많은 거죠. 기본적으로 55세 이후에도 천풍구께로 좋지 않아서 어쨌든 한자 주역계상으로는 이제 이것 초년도 나쁘고 장년만 좀 좋고 중년 말년 운세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떤 이름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글 주역계를 한번 좀 풀어보죠. 한글 주역계상으로는 택지체계로 초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 운세가 이제 태기택계로 좋고, 그 다음에 말년이 산천대축으로 좋고 태기택으로 이렇게 좋게 이렇게 작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산천대축은 아니고 택수곤계가 됩니다. 택수곤계가 돼서 이거는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이 그러면은 이제 6,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8, 10, 14가 돼요. 그 수리상으로 10획, 수리상으로 이제 10획으로 안 좋고, 그것도 안 좋고, 10회로 안 좋고, 14회로 안 좋고, 주역계상으로 태기택계인데 여기도 산천대축계가 아니고 이제 택수곤계가 됩니다. 택수곤계, 이것도 이제
택수곤계가 되기 때문에 초년은 좋고 장년 좋은데 중년 이렇게. 여기는 이제 한자 한글 주역계를 모두 보면은 중년 운세가 한글 한자 모두 나쁘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초년은 길흉, 뭐 여기다가 장년, 중년 이렇게 기흉이 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중년 운세, 장년 운세는 한자 주역계도 좋고 한글 주역계도 좋은데 저기 중년 운세는 한자 주역계도 천풍우계로 모두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택수곤계로 한글 주역계가 나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지채계 성공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을 낳았으니까 좋다. 택지채계 성공하고 마음에 맞는 일을 하니까 좋다. 택이택계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들 만인에게 베푸니 모든 이가 우러러본다. 30에서 50세까지도 만인에게 베푸니 모든 이가 우러러본다. 산수택계는 아닙니다. 아까 그 택수곤계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것도 택수곤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쁘다. 55세 이후에는 이제 좀 태기태가 이렇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아래 순서가 정연하며 만인에게 베푸니 모든 이가 우러러보고 오르는 걸 따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한자 주역계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한자 주역계도 중년 운세가 천풍우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한글 이제 주역계도 이렇게 요계로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들 택수곤계 좋지 않아서, 물론 총 16개 가운데서 8개만 좋음으로 이제 주역계상으로 나쁜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이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많은 성명하게 이제 좋은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가게주소가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대구에 있는 가람일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시면은 1시간에부터 이제 전화 순차적으로 전화 상담한다 그러니까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송 수맥 처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일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 무료 이름표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일반 회원은 무료 이름표 질문하시면 한자, 사주, 수리숨 한 개로만 감정해 드리고요. 우수회원 5번 방문하시고 글 몇 개 쓰면 자동 등급이 되는데 총 7개 성명으로 기록을 감정해 드리고,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특별 회원만 50번 방문하시고 카페에 글 몇 개 쓰시면 특별회원으로 자동 등급이 되는데, 이분들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신생아, 장명경호, 사주궁합 택일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화라는 이름이 주역 성명학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남은 장명철학입니다. 전수화라는 이제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 한자, 이제 사주, 수리 성명학상 이제 좋은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사주를 보고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을 이제 찾는다. 그다음에 이름 획수명, 기lum, 발음 모양상 상생이 된다. 분파 폐명, 이제 불용 한자 이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원오행, 그다음에 이제 자원오행 여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리액수 계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렸고요. 전수화라는 이름, 그래서 옥토 숫자로 사주 좋지 않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곡핵 성명학상으로 이제 전수화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이제 계산법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곡핵 성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천생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2018년에 태어난 무술생은 무술령 개띠생은 이제 선천생수가 이제 55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필핵수와 곡핵수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전씨는 이제 필핵은 이제 5핵인데 한자 백수입니다. 여기는 원핵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자 백수는 5핵이고 곡핵수가 6핵이 돼서 이제 11핵이 되는 거고요. 옥돌 숫자는 이제 옥편핵수가 11핵이고 그다음에 곡핵수가 15핵이 돼서 26핵이 되는 거고요. 말글 아자는 이제 옥편획수 즉 필핵이 12핵인데 곡핵수가 이제 14획이 돼서 26획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곡핵 성명학은 한자의 필핵수와 곡핵수에다가 그 출생연도 금년에 이제 출생연도 무술년생은 이제 55획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합한 거로서 기둥을 따지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술년생 즉 2018년생이 이제 전수화 한자를 말합니다. 받전자에다가 옥돌 숫자 아름다운 숫자에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말글 아자를 이렇게 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2018년생 이제 운세는 어떤가 보게 되면은 무술년 선천생수가 55핵이고 전이 이제 합해가지고 11에 수가 26, 아가 26, 18핵이 돼 118핵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룡득수 의령무 적소성대 종성기구 호령상인 도처육권 획법여차 인성사해 목마른 용이 물을 얻었으니 입는 것과 목숨에 큰 걱정이 없도다. 적게 쌓아가지고 크게 이루는 마침내 큰 기루이다. 많은 사람 앞에 이루는 것은 큰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획수가 이어같으니 이제 인성이 사회에 넘치니까 그 명예가 온 세상에 넘치는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수화라는 이름은 2018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곡핵 성명학은 좋다. 아까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옥돌 숫자가 사주에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곡핵으로 풀었을 때 이제 전수화라는 이름은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2018년 무술년생이 선천핵수가 55가 이렇게 됩니다만은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수아라고 하는 한자 이름이 대수 성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증 이제 성묘학으로 한번 좋은지 여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전 시간에는 이제 전수아라고 하는 한자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동네 철학관이나 인터넷 장에서 장명하는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좋은지, 두 번째 이제 특별 성묘학으로 곡핵 성명학, 세 번째 주역 성묘학으로 좋은지를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네 번째 이제 시간으로 대수 성묘학으로 전수아라는 이름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이제 5핵이고요. 이제 수가 10핵이고 아가 이제 10핵입니다. 요 전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핵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성묘학을 할 때 원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원핵을 대부분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원핵으로 이제 12핵이고 아자는 이제 10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운세 30세 이전까지 어떤 운세를 보게 되면은 12대 12수가 이렇게 돼서 대부하다, 재물운세가 아주 좋다, 수명도 좋다, 결혼도 좋고 자손운도 이제 좋은 모습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31세 이후의 운세 5대 24수가 돼요. 그래서 거부 아주 부자다, 수명도 아주 길다, 결혼운세 아주 좋고 자존운세가 좋은
반지군이 이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성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획수의 이제 원액 수리액수를 가지고 이름의 이제 기륭을 이제 따지는 이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성묘학 이론이니까 대수성묘학상 이제 나쁜 이름보다는 좋은 이름 쓰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실증 이제 성묘학으로 한번 좋은지 한번 안 좋은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술년, 임술년, 그러니까 이 무술년은 올해 2018년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이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전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고 있을 때, 요거는 사주 관계없고 실증성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역계상으로 따지는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무술년 임술원생일 경우에 전수아,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필액과 곡획을 따져요. 필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옥편액수를 좀 말하고 곡획은 꺾어진 액수를 말하는데, 전이 필액은 5액이고 곡획은 6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이제 필액이 11액이고 곡획이 15액이고, 그 다음에 안은 이제 필액이 12액이고 곡획이 14액으로서 다 합치면은 이제 전수아라는 이름은 28액이 되고, 후천수로 곡획은 35액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평생운하고 말년운만 따져볼 텐데요. 뭐 초년 장년 운세는 시간강에서 생략을 하고, 전수아라는 즉 2018년 10월달, 그러니까 이걸 이제 10월달에 사주는 무술년 임술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인데, 물론 이제 시하고 태어난 날하고 시간도 이렇게 전부 다 따져봐야 됩니다만, 요 이제 달하고 시간의 비중이 이제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태어난 연도하고 달만 가지고 한번 기lum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묘학의 필액수는 28액이고요. 그 진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합계는 11액하고 12액이니까 23액, 8액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계상으로는 이제 주역계상으로는 뇌산속가가 돼서 주역계상으로는 별로 좋은 계상은 아닙니다. 또 47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지월지 수토는 이제 지에 해당이건 이제 묘라는 의미를 갖고 묘 무덤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무난한 이름이 아니고 이제 나쁜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성명학에서 전수아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평생으로 따져봤을 때 2018년 10월달에 태어난 무술년 임술월에 태어난 그 아이는 이 전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거는 내산속으로 별로 좋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연지하고 월지 술토가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건 이제 나쁜 이름이다, 무난한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나쁜 이름이 됩니다. 나쁜 이름은. 그 다음에 이제 말년을 한번 보죠. 근데 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전수아라는 이름이 말년에 한 50대 초반 넘어서 만약에 이름을 줬을 때는 뭐 말년 운세가 더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총액수가 28액이니까 진계가 되고, 곡획 총액수는 35액이니까 손계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풍한계로 주역계는 또 괜찮아요. 무난한 계가 되겠고, 4호 이제 유를 기준으로 연지하고 월지 수토는 관대 해당이 되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수아라고 하는, 즉 전수아라고 하는 이 한자 이름이 주역계, 즉 실증성묘로 봤을 때 평생운은 좋지 않으나 말년운세는 좋다. 그래서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임술년, 무술년 임술월에 태어났을 때 전수아라니 평생운이 안 좋으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은, 나이가 이제 드신 분 50대 넘어서 전수아 이름을 썼을 때 평생운 안 좋지만 말년운세는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어떤 성묘학 이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성묘학 이론을 좀 다양하게 설명을 하냐면요, 가끔 보면 이제 이름을 짓는 이제 성묘학 이론이 좀 한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전수아를 감정해 드렸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묘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원행, 주역, 곡획, 그 다음에 광미, 육수, 업승, 신살, 팔교, 구궁 성묘학, 육효, 선우천, 대수장명법, 뭐 실증 성묘학, 자연행 성묘학, 이런 이제 성묘학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짓는 경우에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 수맥처방 궁금하신 분들,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 가르밀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대결은 개업 대결은 카페 게시판에 지금 무료 상담해 드리는데, 무료 이름풀이는 일반 회원은 이제 한자 수리 성명 1개로만 감정해 드리고, 우수 회원 5번 방문하시면은 총 7개 성명으로 감정을 해 드리고요. 이사 결혼 개업 대기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특별 회원은 게시글 몇 개 쓰시고 카페를 좀 50번 방문한 분에 한해서 이제 특별 회원이 되는데, 그분한테만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신생아 장명 사주궁합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화라는 이름이 대소성명학이나 또 실증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회, 자원 오행, 장명법상으로 전수화, 즉 전수 옥돌 숫자 말글 아자가 자획 자원행 성명학으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원오행과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돌 숫자가 금이고 말글 아자가 화라고 하는 것은 자원오행을 말하는 거고요. 자획 자원오행상으로 보면은 옥돌 숫자는 오화오행이고 말글 아자는 이제 술토오행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카페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제 자획 자원오행을 설명해 놨더니 어떤 이제 한 분이 아는 체를 한다고 옥돌 숫자가 금이고 말글 아자가 화인데 옥돌 숫자가 자획자원으로 오화오행이고 말글 아자가 자획자원으로 술토오행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올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배운 것만큼 아는 거거든요. 뭐 산수 공부한 사람이 미적분 뭐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자획 자원오행 성명이라는 하나의 성명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원오행과 자획 자원오행 성명학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명학으로 전수화 이름을 한번 풀어보죠. 무술년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전수화라는 이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자, 옥돌 숫자는 자획자원이 오화오행이고 말글 아자는 자연이 술토오행이니까, 그래서 옥돌 숫자의 자원행 오화오행이고 생년지지, 그러니까 이 무술년 올해가 2018년생 무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충이 되잖아요. 오술 합이 되는 거, 어쨌든 반합이 되는 거니까 좋은 이름이고, 옥돌 숫자의 자획자는 오화오행인데 생년지지 술토 원진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진은 오화오행 원진은 이제 축처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다. 그 다음에 옥돌수 자연은 오화오행이고 이제 말글 아자의 자역자연은 술토오행이니까 충하지 않아서 좋다. 근데 만약에요, 이거 다시 설명하면은 옥돌 숫자 자원행이 화오행이니까, 그러면은 옥돌 숫자가 충하는 것은 이제 쥐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쥐띠나 자년에 태어난, 쥐띠에 태어난 사람은 옥돌 숫자가 좌우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진이라 그랬으니까 옥돌 숫자가 5와 5행인데, 만약에 이제 소띠에 태어난 사람은 축고 원진이 되겠죠. 축고 원진이 돼서 이제 좋지 않겠죠. 어쨌든 간에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옥돌 숫자가 오화오행인데 말글 아자가 술토가 오행으로 충하지 않아 좋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생 한자의 자액자 오행을 가지고 출생 연도에 따라서 기lum을 이제 평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돌 숫자를 쓰는 사람은 쥐띠에 때 태어난 사람은 사주에 금오행이 좋다를 쓰지 말라. 물론 이거 어쨌든 이분들의 주장이니까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년지지와 고장에 대해서는 안, 옥돌 숫자는 이제 오화오행이니까요. 어쨌든 오화오행이니까 오화오행은 이제 고장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생년지지 정록과 상승이 되는 그 숫자는 12액으로 12번째는 이제 기토오행이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기토오행이 정록은 5에 해당이 되니까 옥토 숫자는 5행을 상충하지 않아서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은 정수화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쥐띠에 태어나서 옥돌 숫자가 이제 충이 돼서 이렇게 못 쓰게 될 거고요. 만약에 충년에 태어났으면 옷을 원인해서 못 쓰게 될 거고. 자, 이게 술토 오행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말그라자가 이제 술토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제 말그라자를 뭐 아정이 뭐 이런 것처럼 아정이 아진이 그럼 첫 번째 이름에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용띠다. 그러면 이제 진술충이 될 거고, 뭐 양띠다. 그럼 술미형이 될 거고요. 뭐 소띠다. 그러면 축술형이 될 거고, 뭐 돼지띠다. 그러면 이제 돼지띠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충이나 이제 원진이 되면은 이제 뭐 뱀띠다. 그러면 이제 뱀띠에 태어났다면 사술 원진이 돼서 이걸 쓰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 자획자연은 성묘기니까 한번 이름을 짓는 경우에 이제 참고를 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끔 보면 성묘학이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 하나인 거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자 사주 이제 사주 수리 성묘학은 하나의 성명 이론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100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거 말고도 이제 삼원, 주역, 곡해, 광미, 뭐 육수, 신살, 팔교, 구국, 뭐 자획, 자원행, 대수, 뭐 실정, 육효,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성묘학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많은 성묘학에 좀 좋은 이름 쓰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수정옥 초방, 수맥 초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름 장명처럼 원장님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료는 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합 택일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회원은 카페 가입 일반 회원은 한자살 수리 한 개로만 감정해드리고요. 우수 회원은 5번 방문할 우수 회원이 되는데 7개 형매로 무료 감정을 해드리고 이사,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감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회원은 총 이제 50회 이상 카페를 이제 방문하신 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행 성명학으로 전수화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수화라고 하는 이제 한자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과 곡핵 성묘학과 주역 성묘학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주를 맞춰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옥돌 숫자는 이제 수리상 12핵이고요. 자오행은 금오행을 가진 한자입니다. 말그라자, 바르라자는 이제 수리상 12핵이고 자오행상 화오행을 가진 한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한 사주를 빼놓고 나서는 하나는 이제 금이고 하나는 이제 이 화오행을 가진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 화극금 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우리 식신제살격이라 해가지고 이제 특수한 좀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사주들은 이제 극히 드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명에 1명 정도 이렇게 금하고 화가 들어가는 사주는 있을지 몰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금하고 화가 같이 조응이 되는 사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경우는 이제 반드시 사주를 보고 사주에 맞는 이름을 이제 줘야 됩니다.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자, 밀밀간이 이제 닭띠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금수균이 강하기 때문에 옥돌 숫자는 이제 금오행 가꾼 한자로 사주에 나쁘고 말그라자는 화오행 가꾼 한자로 사주에 좋습니다. 자, 신의 일주가 닭띠월에 태어나서 토금기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옥돌 숫자도 금을 가꾼 한자이기 때문에 이는 사주에 나쁜 기운을 가꾼 한자가 됩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죠. 경일간이 이제 닭띠월에 태어나서 토금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경우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옥돌 숫자는 금을 가꾼 한자로서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이제 짓는 경우에 반드시 이제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전수화라는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성묘학상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획수명은 좋아요. 전이 밭전자는 5핵이고 옥돌 숫자 12핵, 말그라자 12핵이니까 양음음으로 좋은 이름이고요. 발음오행상 저는 전수화는 금토토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파, 폐명, 전수화라는 이름은 이제 분파나 폐명이 되지 않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옥돌 숫자, 이제 분파나 폐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거나 상하로 갈라진 한자를 말하는데, 이 전수화는 모두 좌우로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분파나 폐명이 되지 않는 좋은 이름이다. 불용한자는 없습니다. 옥돌 숫자 말그라자는 불용한자는 아니다. 자오네, 아까 희용신 사주를 보고 설명해드렸어요. 위에 있는 3개 사주 모두 옥돌 숫자는 사주의 나쁜 기운을 갖고 있는 한자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수리상으로 보죠. 전이 자 5핵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12핵이고 아가 12핵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액수 계산법은 수아를 합치면은 촌운이 돼요. 그래서 24핵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장년우는 전하고 수를 합친 겁니다. 17핵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년우는 전과 아를 합친 거 17핵으로 좋고요. 말년운세는 전수화를 모두 합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24핵으로 좋습니다. 29핵으로 좋네요. 초년 24핵으로 출세격, 장년 17핵으로 용진격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년 17핵 용진격으로 좋고요. 말년운세는 29핵 성공격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전수화라는 이름은 옥돌 숫자는 사주의 나쁨으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곡객 성묘를 한번 전수화라는 이름을 풀어보죠. 이 위에 있는 사주들은 2018년생입니다. 2018년 올해 무술년 개띠에 태어난 사주가 되는데, 곡객 성묘학을 계산하는 방법은 선천생수라는 게 있어요. 무술년에 태어난 아이의 선천생수는 5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11액이 되는 게 어떻게 11액이 되냐면은 전자는 필액, 한자 획수로 5액이 되고요. 이제 곡획, 꺾어짐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곡획이 6액이 돼서 전부 다 합치면은 11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곡획 전시가 한자 필액과 곡획 숫자 합계를 합쳐서 21액이 되고, 숫자는 한자 획수 11액에다가 곡획 숫자 15액을 합쳐서 26액이 되고, 한자는 원의 한자 획수 12액과 그 다음에 곡획수 14액을 합쳐서 26액이 되는, 이걸 다 더하면 이제 118액이 돼서 전수화라는 한자는 2018년에 태어난 전수화라는 한자는 곡획 성묘학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마른 용이 물을 얻었으니 입는 건 옥봉이 근심이 없도다. 적게 싸가지고 크게 이루니 마침내 큰 그릇을 이루다. 많은 사람 앞에 이루는 곳마다 권리가 있도다. 이름자가 이와 같으니 어진 소리 사회에 널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째는 이제 주역 성묘로 한번 전수화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화 52, 12가 되고 수리상으로 보면 이제 24, 17, 17액이 돼서 초년운세 천집이 나쁘고 장년 권위천 좋고, 중년 천풍국계 나쁘고, 말년 천풍국계 나쁩니다. 그래서
한자 수리로 따졌을 때 전수화란 이름은 주역 성명학 8개 가운데서 2개만 일단 좋음으로 한자 수리 성명 이 한자 주역기상으로는 나쁜 이름에 넣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초년운이 천지비천 2개가 다 나쁘고 중년운 만륜이 천풍계로 모두 나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수리를 한번 보죠. 전에 6획 수가 4획, 아가 6획이니까 80, 10 수리는 뭐 4개 가운데서 하나만 좋긴 합니다만은 자 주역기를 보면 택주체, 택주체, 택이택, 택이택 좋고 택수곤 나쁘고 택수곤 나쁘고 택이택, 택이택 좋습니다. 그래서 8개 가운데서 이제 6개가 이제 좋아서 이건 한글로는 무난한데요. 한글로는 괜찮은데 아까 한자 수리 8개 가운데서 2개가 좋다 그랬으니 이걸 다 합치면은 16개 가운데서 8개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전수화라는 한자 이름은 주역 성명학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특히 중년 운세가 한자 주역계로 택수곤계로 별로 안 좋은 반면에 한자 주역계상으로 천풍계로 안 좋거든요. 수리도 그러니까 이게 주역계상으로 보면은 한자 주역계는 중년운이 천풍계로 안 좋아요. 뭐 2개가 모두가 나쁩니다. 2개가 나쁘고 한글 주역계도 택수곤계로 2개가 모두 나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는 한자 수리는 17획으로 좋은데 한글 수리가 또 10획으로 나빠. 이런 경우는 즉 6개, 2개, 4개, 6개 가운데서 하나만 좋고 5개가 나쁨으로 중년 운세가 특히 안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곡객 성명학, 주역 성명학 이런 부분에 관해서 모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혹시 이제 무료로 현재 상호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또 무료로 이렇게 감정 바꾸신 분들 있으시면은 현재 사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가게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대구에 있는 가람유 장명철학 원장님께서 무료 상담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은 1시간 뒤부터 최순차적으로 전화 상담한다니까 현재 사고 있는 전화번호 집주소 상호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tel 결혼들 개업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에 남은 장면은 카페가 있으니까요. 거기다 질문하시면 무료 답변해 드리는데 일반 회원 무료 이름풀이는 일반 회원은 이제 한자 사주 수리 1개로만 감정해 드리고요. 우수회원 5번 방문하시면은 총 7개의 성명학으로 무료 이름풀이를 해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이사tel 결혼 개업택일은 특별 회원만 상담해 드립니다. 특별 회원은 카페를 50번 정도 방문하시고 글쓰기를 몇 개 글쓰기 하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신생아 장명사중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